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책인 멘토로 활약을 해왔던 인물.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지만 나름대로 여야의 속사정을 들여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색다른 정치 분석과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인물. 윤여준 전 장관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명불허전 나는 보수다, 비대면 화상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저 주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 그는 파평윤시 윤석열 총장과 종친이기도 합니다. 그가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를 비교한 대목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분석한 것과 상당히 일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대목을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2010년, 2011년 안철수란 인물이 정치권에 뛰어들 때 그가 많은 대중적 지지를 누렸던 것은 이 새정치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새정치를 갈망해서 너무나 목이 타서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것 같은 현상이었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의 후반기에서 측근들의 부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심이 많이 돌아섰었죠. 그리고 이 야당인 민주당 쪽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노무현이 준 충격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지대를 파고든 안철수의 새정치 구호가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신기루였다. 안철수가 정치력을 가진 정치 실체가 아니었다. 단순히 그의 새정치 구호가 먹혀 들어갔을 뿐이다 라는 분석이죠. 반면 윤석열은 현실이라는 것. 안철수는 안철수 연구소 바이러스 백신 전문가였다가 갑자기 뛰어들었지만,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하면서 1년 넘게 문재인 정권과 치열한 투쟁을 하고 대립각을 세워와서 정치를 향한 예열이 충분히 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검찰총장을 내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은, 그리고 뛰어들자마자 여론조사 1위로 폭등하고, 그가 국민의힘을 선택할 것인가, 제3지대로 갈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추정과 논의가 분분해진 것은 그가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 현실이자 정치 실체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분석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윤석열은 잘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헌법 정신, 법치주의, 자, 이런 단어를 활용을 해서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 문재인 정권이 장황하게 그를 모욕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그런 것에 장황하게 대응하지 아니하고 간결하게 핵심만 찌르는 메시지로 대응했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간결한 메시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법치, 상식, 정의. 윤석열 총장이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간결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상당 부분 그때그때 중요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메신저 능력이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책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의 능력은 윤석열 총장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안철수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새정치라는 구호를 현실 정치에 접목하지 못하고 제가 얘기하는 우파 국민들에 대한 세 가지 원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좌파의 핵심 박원순에게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좌파 서울시라고 하는 끔찍한 악몽의 토대를 마련해 준 것. 두 번째는 2014년 문재인 세력과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므로써 그래서 반박근혜 문재인 세력의 힘을 키워줘서 문재인 세력이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점. 세 번째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함으로써 반문재인 세력의 분열을 가져왔다라는 점. 이러이러한 것들이 안철수가 국민들에게 저지른 세 가지 원죄입니다. 반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내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웠고 이제 새정치라는 구호를 넘어서 윤석열은 현실적인 일종의 윤다르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가 생각하는 논리의 교통정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많은 윤석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우파 인사들에게 윤석열이 어떻게 자신의 입장과 논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는 사법행위였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것.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국정농단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것. 자, 이것은 국가사법 시스템이 명령한 사법행위라고 하는 의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무리수가 있었고 잘못과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이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지은 죄다. 그 부분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종국에는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일함으로써 갚아 나가겠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정치 세력의 정치 행위였다. 그것은 나하고는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다. 정치 행위에 관한 책임은 여야 정치 세력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관여했던 사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저 나가겠다. 윤여준 전 장관의 분석과 저의 분석이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과 안철수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천양지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